저희 잠시 쉬고 물 한 잔 마시고 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토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걸 몇 개 적어봤거든요. 근데 계속 그 전체적인 과학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 주체적인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과학사를 쓰셨는데요. 흔히 그 왜 과학사 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과학이냐 역사냐 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역사라고 보면은 조금 의문이 드는 게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거기서 뭔가를 배울 점을 찾아볼 것이냐 하는 식으로 역사를 많이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과학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앞에 했던 내용이 틀렸다고 판명이 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굳이 찾아서 봐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좀 좋은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사의 피그적 역사 해석 이런 걸로 하거든요. 특히 이제 과학사는 사실 과학 교과서가 있어요. 네, 교과서 안에 나온 것만 정통과학이라고 우리 얘기하고 그 전에 나왔던 건 안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과학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새 어떤 얘기를 하면 과학은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과정은 결과가 아니라 과학은 과정이다. 그리고 과학이 굉장히 절대적 지식이기보다는 검증 가능한 지식으로 계속적으로 다른 과학과 경쟁하면서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되거든요, 사실. 그 과정에서 과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들이 나요.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데비드 우튼 같은 경우는 과학사를 Science Works, 그러니까 과학은 작동한다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딱 지식, 지금 현재 가장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추론일 뿐이지, 과학이라는 것이 새롭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뉴턴의 고전력학 같은 경우에 처음에 나왔을 때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사실 이게 자꾸 이런 과정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학 교과서가 나중에 가서 또다시 바뀌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결과만 들었잖아요. 이렇게 다 증명된 결과만 이게 옳은 거니까 받아들여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거는 몰라도 괜찮은 거, 이미 틀린 건데 오답인데 뭐하러 알아야 돼 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오답임을 밝혀낼 수 있었던 비판적인 사고방식과 거기에 대해서 추론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뭐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라는 그 빅 퀘스천인데 질문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론 얘기할 때도 처음에는 뭐 사원소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지금 막 힉스 입자까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으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1000년, 2000년을 가면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들의 뭐 에너지가 바뀌고 그러면 삶이 계속 바뀌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처음에 질문이죠. 질문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통통한 과학책에서도 어떤 걸 썼냐면 그 과학자를 질문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이라는 건 뭐냐면 주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론들에서 새로운 이론들이 나왔을 때는 그게 갈등 상황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쿤의 이론이죠. 그렇죠. 패러다임 이론이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을 때 그런 이론이 새로 대체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이게 믿을 만한 지식인가를 보여주는 과정인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죠. 그랬을 때 처음에 뭐든지 지금에 봤을 때 교과서만 딱 보면은 이렇게 답이 딱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답이 있으면 또 문제풀이만 해가지고 막 주입식 교육으로 해가지고 시험 성적 잘 받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건 너무나도 이제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과학에 대한 아주 정말 중요한 과정을 다 삭제한 거거든요. 우리가 과학 문화라고 얘기했을 때 과학이라는 어떤 이론이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고 지난한 걸 통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한 인간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있었을 때 정말 그 인생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품고 산다라는 그 삶의 고통 뭐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 질문을 품고 사는데 그 질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어떻게 더 소위 말하는 더 믿을만하고 더 합리적이고 더 진실에 가까운 추론으로 변해가는가 바뀌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겠네요. 사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헤르츠가 전자기파를 발견할 때 사실 그게 잠깐 그
헤르츠의 인생을 보면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요절했어요. 30대. 그 전자기파가 사실 아주 이렇게 아주 그 고안을 해가지고 전자기파를 발견할 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헤르츠가 전자기파를 발견하고 났을 때 세상에 없었는데 발견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온 세상이 전자기파가 있다는 걸 있다는 게 여기도 엄청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전자기파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무선 통신을 하고 지금 인터넷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헤르츠 같은 경우 그랬을 때 뭐 뭐뭐뭐 헤르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파수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쓰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그 뭔가 굉장히 명성을 찾고 여기 지금 노벨상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려고 사실 과학 연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제 과학자의 어떤 인생 평전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그런 경험들 그리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학이라는 진름 탐구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이게 과학사를 통해 가지고 과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여기 질문 올라온 것 중에서 흔히 우리가 한국 과학사를 얘기한다고 하면 흔히 나오는 질문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질문들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위상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 맥락 자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쫓기는 입장에 늘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발주자라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게 막 DNA에 각인된 것 같은데 과학기술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이제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조선일보에 근대화에는 뒤졌지만 뭐 정보화에는 뒤지지 말자 이런 게 막 컬럼으로 막 크게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막 식민지를 당했다라는 어떤 그런 열패감 같은 것이 계속 반영이 되고 뭔가 계속 경쟁으로 앞서야 된다 이러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과학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라든지 그거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알므로써 또 과학이라는 지식들을 자기가 이제 몸으로 들어왔을 때 자기 삶이 변해지는 과정 그리고 정말 과학책을 좀 재미있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과학책을 재밌게 써주셔야 돼요. 재밌게 맞아요. 써주셔야 재밌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강연도 굉장히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재밌게 재밌어요 저는. 재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3000년을 담고 있잖아요. 예. 여기 나오는 사람의 이름만 수백 명이고 예.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연도와 시대와 예. 그리고 이게 또 이 종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중국 갔다 한국 갔다 아랍 갔다 이 횡으로도 가니까 있다 보니까 예. 이게 같은 연대에서 일어난 건지 아니면은 나중에 얼마나 시간 차이 나는 건지 이거를 사실 구조화시키는데 조금 어려웠더라고요. 근데 이런 방대한 역사 그래서 이제 질문도 올라왔어요. 예. 이런 방대한 과학 역사를 사실 정리를 하셔야 책을 쓰실 수 있을 텐데 그런 혹시 비법이 있으신지 물어보시네요. 비법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옥스퍼드 과학사를 만약에 보면 그게 사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정말 사람 이름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연도수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에서 제가 이제 이 한국인이 쓴 과학사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독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말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가독성이 이게 머릿속에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그 암기라는 것들은 사실 이렇게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읽으면서 흐름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슬람 과학을 얘기하는데 어떤 독자가 이제 얘기를 해서 저한테 들은 건데 이슬람 과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 과학사는 짠짠짠짠 막 나요. 뭐 알카이즈마가 어떻고, 뭐 알고리즘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이 나오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시간 계시원이라든지 그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성 때문에 정확한 달력이 굉장히 필요했다는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이 책을 보면 이제 제가 그런 흐름을 중요시 여기고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동기부여죠. 우리가 이 어떤 지식이 생산되는 역사적 맥락이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왜 필요해가지고 자꾸 그걸 뭔가 정확한 뭔가 데이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어떤 연구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쓰임새가 굉장히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흐름을 잡아서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는 디테일한 뭐 연도라든지 사람 이름 이런 거 외우는데 너무 그런 에피소드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 흘러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 이해하기도 쉽고 전체적인 맥락을 잡기 굉장히 쉽다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한국사 뭐 자격증 시험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진짜 엄청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사실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우리가 역사 의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한 사람한테도 어떤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러고 할 때 돌아보면서 오늘의 시점에서 이렇게 어떤 굉장히 좌절과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사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이렇게 찾고 이렇게 어떤 문제 해결을 했어 라고 느끼는 것처럼 역사책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가 뭐 기후변화라든지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그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가지고 해결해 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 유전공학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생명윤리 문제 이런 문제에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과학기술 이런 게 뭔가 답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진짜 답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그래야 될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뭐죠 좌절이죠. 그러니까 이 실패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를 얘기를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책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 이게 아니라 예.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는 이제 과학이라는 것들은 어떤 문제에 답을 주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답을 주는 학문 생각을 하는데 실제 과학사라든지 과학사라고 배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과학에서는 그 어떤 것을 찾아도 그게 정답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의문을 던지고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면서 이제 이제 보면 일종의 문화 충격 같은 걸 느끼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들이 있으시면 아마 이 역사들도 꼭 내가 이걸 다 외워서 이걸 써먹어야지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흐름을 이해하면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떤 바탕 속에서 형성이 된 건지 우리의 과학기술이나 혹은 과학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된 건지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한테 뭐 어떤 분이 과학은 뭐고 기술은 뭐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과학 기술이라는 게 사실 융합됐어요. 그러니까 20세기에 과학 기술이라는 게 융합됐죠. 예.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 우리가 공과 대학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사이언스 베이스, 그러니까 베이스드 온 사이언스죠. 그러니까 과학 이론이 된 걸 베이스된 상태에서 기술이라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막 에디슨처럼 막 이렇게 주먹국으로 이게 아니라 완전히 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뭐 박사학위 받고 막 이런 사람들 다 연구원으로 놓고 그리고 나서 뭔가 기술이라는 제품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과학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역사적 용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걸 이해를 한다라는 게 바로 그 지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뭐 철강이라 화학이라든지 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산업이 성장해왔던 과정 같은 것들이 정말 그 시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그리고 과학기술이라는 게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유전공학 같은 것도 거의 공학이거든요. 기술이죠. 그리고 나서 과학기술이 정말 뭐 어디까지는 과학이고 어디까지는 기술이고 떼어낼 수 없는 어떤 그 붙어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가 책임을 묻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가 잘못했어? 과학자가 잘못했어? 공학자가 잘못했어? 이것도 아닌 거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관련된 과학기술에 대한 것들이 요새는 뭐 거의 빅사이언스 거대 과학이잖아요. 하나의 과학이 나오니까 수많은 연구 이제 논문 하나에도 뭐 정말 수백 명까지도 과학자가 이렇게 호명이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지금 현재 연구 시스템이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해되는 것 같아요.